오후 2시까지만 해도 나는 나의 작은 식물원 비해당에 있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안동에 갔다. 그간 일한 대가로 말미암아 실업급여를 첫인증하고서 생각이 돌변했다. 그 길로 나는 여기 왔다. 나는 이곳 전날 수없이 잔 봉화대교 밑에서 이 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해가 지고서였다. 나는 길동무에 올라 맥주를 먹고 있었다. 그때 요란스럽게 경찰차가 왔다. 곧이어 한 대가 더 왔다. 그와 동시에 한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경찰들은 92세 된 노파를 찾으러 왔고 내 앞에 남자는 그가 둔 차가 걱정되어 나타난 것이다. 남자는 본디 봉화 사람이다.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에 내려왔다는 것이다. 며칠 전까지는 읍내 아파트에서 살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자유롭게 살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의 차는 택배 차인 듯이 보인다. 즉, 택배로 사용하던 차를 사서 집처럼 살아가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 생각에 밀려와 몇 년간 아니 먹던 술도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서 나름대로 차를 주거처럼 쓰려고 발전기를 샀다고 했다. 나는 그것보다는 대용량 보조 배터리와 인버터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남자는 뭔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봉화읍과 춘향장터를 번갈아 돌며 뻥튀기와 건빵을 팔았지만 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남자의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그리하면 우리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 남자는 담배를 피우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술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주지 않았다. 먹던 캔맥주를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잠깐 남자가 자리를 비웠다. 그리고 슬그머니 나타나서는 맥주 한 캔을 길동무에 슬그머니 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과자도 그리했다. 남자는 맥주 대신 소주를 마셨다. 그걸 마시지 않고는 이 밤도 잠들지 못할 것 같고 새벽 추위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남자의 말을 듣고 나는 이곳 날씨를 보았다. 현재 19도, 아주 상쾌한 기온이다. 내일 새벽 가장 낮게 내려가도 12도쯤이다. 이 정도면 춥다고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남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편안한 아파트 생활하다가 시작한 화물차에서의 밤이 몹시 추웠다고 한다. 남자는 고향인지라 맥주와 소주를 사러 간 가게도 자기가 모르는 작은 구멍가게로 정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말했다. 이런 생활하려면 배짱이 있어야 무엇보다 남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모두는 그들이 살아감에 바빠서 남에 대해서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요. 문제는 당신이 스스로 남을 의식하는 것이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남자는 이어 말했다. 옷도 두어 벌도 두고 모두 버렸어요. 잘했어요. 이런 생활하며 전국을 돌면 어디건 오일장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곳에서 뭔가 팔아 살아갈 궁리하면 좋을 것 같고 옷도 그런 곳에서 싸구려 사서 몇 번 입고 세탁기 돌릴 생각하지 말고 아낌없이 버리고 또 싼 걸로 사면 그만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틀에 박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생각처럼 그리 만만치가 않다. 무엇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나그네 생활하기 어렵다. 저는 말재주도 없어요. 임처럼 말을 잘하면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말재주로 장사하면 남이 알아차려요. 진실로 남을 상대하는 게 더 나은 법이지요. 올해 첫 발을 디딘 이곳 봉화, 길동무에 올라앉아 대충 셔터를 눌러도 아름다운 사진이 된다. 수변 공원에는 오래된 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노란 창포가 핀 도랑물 소리가 정겹다. 그리고 봉화를 남북으로 나누는 내성천이 흐른다. 봉화는 큰 도시가 아니다.
아담하고 정겨운 곳이다. 밤 10시가 못 되었는데 이제 이 소변 공원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다. 들리는 건 이따금 지나는 차 소리, 또 운 좋게 바로 옆을 지나는 중앙선을 오가는 기차 소리와 물소리다. 밤이 깊어간다. 남자도 이제 내 앞에서 사라졌다. 남자는 가면서 쓰레기 버릴 것 있으면 달라고 했다. 어디에 버리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아직 나그네 생활에 익숙지 않은 터라 남자는 봉화대교 밑에서도 가장 구석진 콧가루 등 불도 없는 어두컴컴한 곳을 차지했고 지금 저기의 공간에 있을 것이다. 반면 나는 다르다. 붉은 가로등 불이 비치고 내성천 건너 풍경이 잘 보이는 곳이다. 이 다리 밑에서 이 밤 집 없이 차에서 자는 사람이 둘이다. 하나는 나, 하나는 좀 전까지 내 앞에서 말을 나누던 남자다. 이리하여 나는 오늘 잠시 머문 이때 이 자리가 아닌 잠시 머물려 하다가 하룻밤 지내기로 한 곳, 이곳 봉화에서 밤을 즐긴다. 봉화 남자에게 전화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쏜살같이 날 보러 와. 상대가 얼른 말한다. 어딘데? 작년에 만난 건너편 다리 밑. 쏜 화살처럼은 아닐지언정 거짓말처럼 남자가 바로 나타났다. 동행자 한 명을 데리고서 말이다. 우리는 수변 강변 깔개도 깔지 않고 맨 땅에 버지고 앉아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두런두런 이야기했다. 내가 올해 첫 봉화 일정 잘못 잡은 것 같다. 하필이면 네가 내일 상여 메이는 날이 될 줄이야. 그러므로 이제 보내줄 테니 가봐. 미안하다, 무화가. 친구 사이는 절대 미안하다는 말하면 안 된다는 내 생각. 차라리 그럴 바에 아니가 입에 달고 다니는 그 말이 더 좋다. 그래, 이 X 같은 무화가. 미안하다. 너 미안하다는 말 벌써 두 번째. 한 번만 더 하면 한 대 갈 길 테니 알아서 해. 봉화 남자 둘이 날이 바뀌고서 사라졌다. 그 길로 나는 봉화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지요? 시간이 되면 날 보러 오세요. 여자에게서도 바로 문자가 왔다. 아쉽게 저는 읍내에서 먼 어느 깊은 골짜기로 이사했어요. 못 온다는 말이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어떤 미친년이 아니고서야 자정 무렵에 느닷없이 문자를 받고 도깨비처럼 밤 나들이하겠는가?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간밤에 말 나누던 남자는 벌써 사라지고 없다. 해도 이미 떴다. 한 남자가 슬금슬금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것이었다. 그도 나처럼 나그네인가 보다. 스타렉스의 냉장고, 텔레비전 등 온갖 것을 싣고 다닌다. 대구 사람이라고 한다. 이 남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서 나는 나의 길동무에 올라앉아 어쩌녁부터 시작한 이 글을 마무리한다. 방금 말을 나눈 남자처럼 나의 하루도 정해진 게 없다. 길을 가다가 아는 길이건 모르는 길이건 간에 길을 가다가 내 눈길이 가는 곳에 잠시 머물러 잠시 머문 이때 이 자리를 오늘도 만들 것이다. 전날 수없이 내가 봉화를 예찬했고 그 생각은 어쩌녁도 한밤에도 이 아침도 마찬가지다. 봉화, 아름다운 곳이다. 나그네를 유혹하기 좋은 고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다리 밑에서는 곳곳에서 온 또 다른 나그네와 잠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